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1998년 어느 날 사라 블레이클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스타킹을 신고는 샌들을 신을 수가 없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스타킹의 발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냈고요. 그렇게 탄생된 발 없는 스타킹은요, 여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탔죠. 자본금 550만 원은요, 3년 사이에 1조 원이 됐고 사라에겐 최연소 여자 갑부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정말로 불편한 게 있다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남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도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의 첫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어릴 적 사라의 아버지는요, 사라에게 매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오늘은 무슨 실패를 했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실패한 게 훨씬 잘했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는 건 적어도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6월의 첫날인데요. 뭔가 화끈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집니다. 전성기 주크박스. 오늘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래 한 곡이랑요, 또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성기 퀴즈 문제 지금 나갑니다. 정부가요, 내년 정년 60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맞춰서 공공기관에 이것을 도입할 의무화를 준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에도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일정 연령이 되면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는 이 제도 뭘까요? 많이들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5글자입니다. 5글자.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한국 창업 앤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최철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창업 앤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최철용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철용입니다. 예, 권영찬 교수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최철용 원장님을 소개하면서 최고의 창업 전문가다 이렇게 극찬을 하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뭔가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 네. 창업밖에 모릅니다. 창업밖에 네. 오지 않은 것은 네, 창업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실력을 좀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창업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실패하는 요인 같은 거 혹시 분석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창업을 20년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창업 최근 들어서 실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어쨌든 창업은 경기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나는 다른 분보다는 창업에서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뭐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하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창업 실패를 예방을 해야 돼요. 사실은 창업은 그 과거에 창업 대박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다 대박하려고 공식이 창업하죠. 예.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볼 옛날 때는 얘기예요. 옛날 얘기 허상일 뿐이고요. 예. 지금은 창업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업을 예방을 해야 결국은 지속적으로 즉 실패하지 않고 네. 네, 실패를 예방을 해야 네. 지속적으로 상권에서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그것만이 결국 나중에 네.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실패를 예방하자. 아우, 당연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 실패 안 하도록 꼼꼼히 따져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허점이 있으니까 실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요인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100% 창업을 네.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사실 없겠죠. 100%는. 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창업 실패를 예방하는 예방주사 맞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러면 예방주사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창업을 하시는 분 자신이죠. 자신의 그 어떤 정신 마인드 네. 이런 것들이 창업에 적합한 어떤 모든 자세나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창업을 준비하면서 네.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안 그러면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다든지 또 먼저 앞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했던 분의 즉 선배님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뭔가 배우려는 그럼요. 자세가 예, 필요하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두 그래서, 번째는요?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제가 일단 창업 실패 예방 방법 내부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내부적인 요인. 네네 제가 강의를 했던 네. 적이 있고 지금도 꾸준히 이런 강의를 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을 하면서 주변을 막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본다고 그 사람들이 정답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네. 성공할 거면 자기가 하죠.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참고적인 얘기,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네.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남이 얘기해서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결정을 했다면 괜히 아내 원망하게 남의 된단 탓만 말이죠. 하게 되죠.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네. 그 대신에 조언을 듣되 네. 남의 말에 그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네. 예, 특히 가게를 얻는 데 보면 네.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점포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가게를 하나를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생계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가게에 대한 어떤 아이템의 적합도 이런 건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좋다고 하는군요. 그럼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어떤 일단 창업도 소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럼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컨셉. 컨셉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고객들이 내 가게를 봤을 때 뭔가 끌린다. 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끌림. 쳐다보면 가게가 이쁘다든지, 그렇죠. 좀 다르게 보인다든지, 맛있어 보인다. 그럼요. 요즘 저런 게 우리 동네에 생겼네. 아. 가고 싶다라는 네, 느낌 네. 이런 걸 주는 게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이 가게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요즘은. 네.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네. 평소에 교육을 받으면서
컨셉에 대한 즉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고객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가 네. 나는 어떤 걸 표현할 건가 뭐 이미지로 할 건가 그림으로 할 건가 사진으로 할 건가 네. 나를 보여줄 건가 메뉴로 보여줄 건가 메뉴는 뭐 어떤 메뉴를 어떤 컬러로 다양한 어떤 예. 고민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 한다. 예. 예. 그 말씀을 막 들으니까 진짜 창업하는 게 쉽지가 않다. 예. 성공하는 게 진짜 쉽지가 제 않다라는 강의 생각이 2시간 드네요. 들으시면은 뭐 네. 오히려 창업을 예.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많으세요. 오히려 네네. 예 그렇겠습니다. 네. 최철령 원장과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재취업, 재테크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우리 최 원장님이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릴 겁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힘 빠진 직장인들 이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슈퍼파워 영국 더 파워 티켓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그리고 책에서 파리지앵의 인테리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신간도서 파리의 사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베스트셀러 고민하는 힘의 저자 강상중의 이야기 인생론 마음의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창업, 재취업 고민들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전화가 벌써 걸려와 있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원장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가능할까요? 예, 저는 중계동에 사는 김경준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도 지금 기업체에서 한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정년을 퇴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프랜차이즈나 이런 창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프랜차이즈가 보니까 가맹점들의 그 횡포 때문에 네. 친구들이 많이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무 경험도 없는데 네네.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예.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오늘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오늘 와 계신 우리 창업 앤 프랜차이즈 네네. 연구원의 원장님이세요. 그러세요? 네, 최철령 네. 원장 연결 인사 나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최철영입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반갑습니다. 좋을까요? 지금 정말 준비하고 30년 계시거든요. 동안 예, 참 예.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에 접근하는 방법은 예. 조금 천천히 왜냐하면 산업 사회에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대기업 다니셨으면 상당한 또 기업에서 기여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분이 바로 또 시장에 나와서 창업을 바로 접근한다고 보면은 이제 조금 과거하고 다른 어떤 시대 흐름 때문에 예, 지금은 창업 시장만큼은 조금 빨리빨리보다는 좀 슬로우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합니다만 그 가정의 파괴. 가정의 충격요법 주시는 거. 충격요법.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예. 천천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프랜차이즈 같으면 상당히 어쨌든 지금 나이에서는 잘 맞는 창업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프랜차이즈 창업도 투자형 창업입니다. 예. 그냥 1, 2억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최하 3, 4억 정도의 투자 창업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치킨집 자그마하게 창업한다면 1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더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으면 아마 한 2, 3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창업이 전무한 분들이 사실은 이런 쪽 접근보다는 특히 연세가 시니어시잖아요. 59세면 60을 바라보는데 네, 네. 이런 분들은 경험적 창업이라든지 또는 취미 활동을 한 그런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분이 63세세요. 네. 예, 이분은 댄스를 가지고
예, 일반적으로 댄스를 하면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댄스를 가지고 아니죠. 상당히 스포츠 댄스 말씀하시는 거죠? 스포츠 댄스를 네. 갖다가 퇴직 그분도 한 30년 직장생활하고 퇴직을 네. 해서 네. 그냥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한 2년 네.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배워가지고 스포츠 댄스 강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 텃밭을 열심히 가꾼 분이 계세요. 네. 예, 이분은 물론 뭐 고향은 청학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예, 그게 진위 여부는 모르고요. 예. 예. 그분도 한 30년 가까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네네. 지금은 그 자기 그 사진을 좀 열심히 찍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전문가 겸 다른 취미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뭐 탁구도 잘 치시고 또 당구도 좀 잘 치시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이분이 그 전원 생활을 항상 꿈꾸다가 네. 전원 생활이라는 게 그 뭐 아내와 어떤 합의가 돼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아내하고 잘 얘기해서 저 일산 쪽에 그 땅콩집을 지었습니다. 이 땅콩집이 요즘 저 나름대로 트렌드였어요. 조그만한 집. 예. 그래서 땅콩집을 짓고 그 앞에 텃밭을 가꾸었는데 네. 이 텃밭을 잘 가꾸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에 위촉돼 가지고요. 그 텃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텃밭 그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시니어들은 투자형 창업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리고 싶고요. 오히려 경험이나 취미나 이런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네. 한 3년 가까운 준비를 통해서 네. 새로운 어떤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20년, 30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기의 일단 직업, 직장이 아니고요. 자기의 직업이 예.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경준님. 예.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엄청 도움이 됐네. 제가 네. 또 프랜차이즈를 했다 그러면은 또 실패할 확률도 있는 것이고 네. 취미를 살려서 하라 그런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취미가 네. 있으세요? 저도 사진에 좀 조금 취미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거는 이제 몇 년이나 하셨다 뭐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련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더불어 함께하는 어떤 시니어가 되셔야 네. 살아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시라 이렇게 말씀.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하시는 어떤 쪽으로 예.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정보를 아시려면은 그 요즘은 이제 서울 사시면은 중계동이 서울이네요. 예, 서울 인생 이모작 센터나 또는 도심권 인생 이모작 센터에 가시면은 그런 과정이나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네. 예, 그 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자, 오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임금에 관련된 퀴즈를 내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참여하고 계시네요. 1068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불안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이 제도 뭐 이렇게 보내오셨고요. 2018님은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도 곧 정년이 다가온데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그리고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그리고 산지 직송 정성이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을 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한국 창업 앤 프랜차이즈 연구원의 최철룡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나 정말 이런 거 고민이야 하시면서 전화 걸어 오시고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저는 현재 액티브 시니어 연구원 협동조합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순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은요. 네. 정년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뜻이 맞는 7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협동조합 원장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사장입니다. 예. 액티브 시니어. 와. 저기 듣기만 해도 힘이 넘치는데, 네. 예. 사실은 이렇게 뭔가 조합을 결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서 네네, 이런 걸 그렇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네. 퇴직 후에 삶을 위해서 뭐 일거리도 알아보고 예. 여러분의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던 중에 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지금의 조합원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네네. 공직에 종사했던 분도 계시고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도 계십니다. 네네. 다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예.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굳이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해서 지금의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저희 협동조합은 이제 40대 이후에 퇴직을 하고 막상 나오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조합은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은퇴 설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강의도요. 예.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하나의 강사 그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 최철룡 원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창업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인 창업도 있고요. 창업 네. 속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무자본 창업, 온라인 창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은 이러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그만큼 사회적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그 미래잡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굉장히 바람직한 하나의 그 직업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시니어 아카데미를 다니셨다. 네. 굉장히 올바른 코스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예. 제대로 된 하나의 그 미래 직업을 창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예,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요즘 창직 활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창직 활동. 네. 이런 창직 활동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추천될 만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이순재님?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네.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 때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재능기부로 이제 무료 강의를 나갈 때도 많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보람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계속 협동조합이 운영이 잘 되려면 좀 더 그 이익 창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최철룡 원장님의 팁 없을까요? 예.
수익을 생각하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사회공헌이나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네. 수익 시장으로 들어오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저 물질보다는 가치 쪽에 가치 중심을 창출. 두고 아. 그다음에 수익보다는 봉사 쪽으로 네. 움직이면은 네. 결국 이러한 무료 봉사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강의 자체도. 네, 네. 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실질적인 어떤 자기 컨텐츠의 강점이 어필이 되면서 네. 어디 좋은 곳에서 아. 강사료를 드린다면 초청이 드리면서 됩니다. 초청을 하기 강사. 시작.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니어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생으로서 참여를 일단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좀 그 강력한 컨텐츠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도심권 인생 그 이모작 학교에서도 네. 강의를 또 했던. 아. 물론 시니어 쪽은 그 예. 강사료는 적습니다. 네. 그건 각오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시니어가 사실은 수익을 너무 많이 안 바래도 네. 사실은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연금들이 네, 연금이나 있으시다거나 뭐, 예. 퇴직금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그 돈을 창업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가치 창출해 두시는 게 좋다. 네. 우리 이순재님께서 아주 잘 협동조합을 만드셨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는 기술직이나 전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으면 재취업이 좀 그나마 쉬워요. 네. 그런데 기술이 없는 저희 같은 일반직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취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하고 전에는 그 재교육을 통해서 전에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일거리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는 인생 이모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만약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기는 하지만 네네. 우선은 첫째가 조합원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하고요. 그렇죠. 예, 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제 적잖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네.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 아까 최철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권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같은 여러 지원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순재 조합장님이 모든 걸 다 벌써 아시고 잘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몇 년간 되고 시니어 있습니다. 쪽 액티브하게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예. 네. 저는 사실은 모르던 분야예요. 이렇게 협동조합을 시니어 협동조합을 네.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창조지? 창업이죠. 창업. 예, 일종의 창업인데 예. 일반적인 창직을 한 거죠. 창업, 창직. 일반적인 어떤 창업이 아니고 그 투자형이 아닌. 네. 예,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같은 취미를 가졌다거나 네. 같은 경력을 가졌다거나 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사회 그 공헌하는 어떤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협동조합이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러나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네. 일자리 창출이 협동조합이 사실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새로운 정보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이 있네요. 수원 정자동에 사시는 길소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얼마 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생각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왜 실패할 생각을 먼저 하냐면서 1억 넘는 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처음인데 이렇게 대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있는 돈에 맞춰서 가게를 차리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1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창업하시는 남편분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패율이 높은 거죠. 아. 네.
실패를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실패한 순간에. 네. 왜냐하면 언론이나 매체에서 항상 나오죠. 네. 80% 이상 실패한다. 네. 그게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현재 한 7천만 원까지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죠. 창업자금 명목으로. 네. 예. 이론적으로는 한 70%의 자기 자금과 30%의 그 타인 자금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대 3.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절대 대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출할 거면 창업하지 말라. 네네. 자기 자금 내에서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균형 잡히게 자금을 배분해야 됩니다. 예. 아이템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점포에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컨셉이 어그러지면 고객의 외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1억 넘는 대출은 너무나 무리한 금액이다. 그렇죠? 그래요. 1억을 한번 벌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간 벌 수 있을까요? 창업하면 1년 만에 벌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20년의 그 산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창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자기 돈이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잘 배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돈을 정말 중요한 자금들 있잖아요. 은퇴하고 퇴직금을 사용해서 창업을 한다. 그럼 몇 % 정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러한 어떤 목돈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브 시니어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앞에 또 우리 그분이 지금 어쨌든 지금 30년 직장생활하고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은 실제 투자형 창업 쪽으로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인 또 40대 정도의 창업자들, 5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형 창업에 들어오는데 연금 이런 목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어떤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목돈을. 그렇다 하더라도 창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은 적절한 어떤 배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소자본 창업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꾸 눈에는 큰 게 보이고 그리고 크게 살아오시던 보여주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 마음부터 그게 창업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 마음부터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그 내려놓아야 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내부 요인이네요. 마인드 세팅. 일단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 선에서 컨셉에 잘 맞춰서 또 너무 좋은 상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점포를 잘 찾아서 또 제대로 고객이 끌림이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컨셉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트라이얼 버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연습이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창업 첫 번째 성공하는 확률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재취업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요. 연습이 없다 창업은. 이 말씀 꼭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작전 타임 함께 하셨는데 저희 정말 전성기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있었거든요. 그 있는 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차 타고 그때 서정리역에서 타가지고 동대구에 도착하니까 해가 뜨고 막 기차가 느리잖아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경주 갔다 왔지. 기차 중앙선 타고 갔다 왔지. 포암산 올라가는 거 기억나지 뭐 새벽에. 난 중학교 때 못 갔잖아요. 수학여행을. 무슨 기차 사고 나가지고 수학여행을 싹 폐지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못 갔어.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야. 뭐 저기 하면은 그냥 원천 봉쇄하는 게 문제야. 그렇다고 해서 사고 안 나나? 그냥 갈 건 가야 돼요. 저희는 중학교 때는 경주 갔었어요. 완전 신났죠. 우리는 막 개월바닥, 소월바닥 게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는요. 여수 오동도로 갔어요. 완행열차 느리게 가지 아주 그냥 정거장마다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싸주신 그 계란 4개 그것도 이제 가면서 까먹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우리 고향 동창들 만나면은 그 얘기를 가끔 해요. 야, 우리 언제 그 오동도 갔던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한번 언제 가보자. 그러고 있는데 가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가?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여행이고요. 오늘은 수학여행의 추억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수학여행 시즌이 시작됐네요. 지금도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그 수학여행 떠났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방송 끝나면 오랜만에 옛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 한번 돌려봐야겠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껌 씹는 게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의식을 맑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껌을 씹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고요, 업무 능력을 최고 11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왠지 더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껌 하나 꺼내서 씹으면서 일하시는 거 좋겠네요.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 임금 피크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어요. 2018님, 7219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3799님께 돌아갔습니다. 네, 날씨가 여름 같아요. 중년을 계절 중에 비유를 한다면 가을에 비유를 하는데 전 정열적인 여름 같은 중년이 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은요,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신청하셨네요.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름같이 정열적으로 사세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